어느 책에서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있는 것보단 차라리 외로운 것이 낫다라고요. 오늘도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를 보며 사람 모습만 하고 있다면 다 만나겠다 라고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외로움이라는 건 주관적 경험이기에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외로움은 인간의 조건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인간스러운 게 아닐까요? 여기는 새벽과 영화 사이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허망한 결과를 얻거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경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위한 이 음악 익숙하신가요? 마치 예능에서 허망함을 대변하는 듯한 이 음악은 2006년 개봉한 비열한 거리의 음악이었습니다. 비열한 거리는 매체에서 보여주던 의리와 신념으로 살아가는 싸움꾼의 이미지의 조폭들을 철저하고 냉혹하게, 아니 어쩌면 제목처럼 거리 위에서 비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주인공 병두는 조폭의 2인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거리에 만화 같은 의리는 없습니다. 신념, 식구, 친구, 그 어느 하나 없이 모두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종 이익관계로 얽혔다가 흩어지는 걸 반복할 뿐이죠. 병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병두를 따르는 부하들도, 도움을 받고 싶어 찾아온 동창 민호도, 더러운 일은 병두에게 맡기는 황 회장도, 등장하는 모든 이에게 비밀, 의리, 그리고 믿음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것일 뿐이죠. 병두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병두는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민호는 그저 자신의 영화를 위해, 황 회장은 그저 자신의 품위를 위해, 그리고 병두를 따르던 부하는 성공을 위해 남들에게 치워지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익을 쫓을 뿐입니다. 그나마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던 병두도 조금 더 나아진 삶이란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비열해지는 모습에서 비단 조폭의 삶이라서가 아닌 각종 이익관계로 얽혀있는 우리 삶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남을 짓밟는 입장인지, 남을 속이는 입장인지, 남을 이용하는 입장인지, 시각에 따라 변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따라 우리가 저 비열한 거리에 선다면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영화 비열한 거리 어떠신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혼자라는 단어가 익숙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며 더 확산되고 보편화되었죠. 혼밥, 혼술, 혼닭 등 이제 혼자서 하는 그 무엇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앞글자에 혼이라는 단 글자만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누구나 받아들이는 단어가 새롭게 탄생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혼자라는 단어가 가진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혼자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여주는 영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카드회사 콜센터에 근무하는 진아. 그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 공간을 이동한 뒤에 카드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정신질환자도 한 달치 카드 명세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난리를 피우는 여자에게도 무조건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남자에게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베테랑이자 수완을 겸비한 우수사원입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혼자가 편한 사람이죠. 자신의 일에 관해 빈틈이 없듯 1인 가구로 살아가는 혼자로서의 삶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확한 효율과 절도를 추구하는 것이 그녀의 창이라면 무신경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녀의 방패인 거죠. 출퇴근길 내내 핸드폰과 이어폰에 신경을 썼고 매일 같은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퇴근 후에는 침대에 앉아 혼자 저녁밥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는 게 작은 행복인 진아. 집에서도 다른 공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 한 칸에 냉장고까지 들여놓고 그곳에서만 생활하죠. 회사에서는 칸막이로 나누어진 자신의 공간에서 일하고 이외 시간에는 늘 이어폰을 낀 채로 세상과 단절된 것의 편안함을 느낀 채 살아갑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그녀는 출퇴근길에 종종 담배를 피는 옆집 남자와 마주치고 남자는 진아에게 자주 말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된 것이 편하기에 무시하듯 지나치죠. 그런 혼자의 삶에 주변인들이 만들어내는 동료가 생겨납니다. 팀장이 신입사원의 교육을 반강제로 진아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신입사원인 수지는 밝고 명랑하게 친해지려 하지만 거리를 두는 진아에게 당황합니다. 한편 진아에게는 미운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17년 전 집을 나간 뒤 2년 전 돌아와 병든 엄마를 간병하던 아빠가 전 재산을 물려받았고 유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면서 가족과도 단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녀. 그러나 엄마의 이름으로 걸려오는 아빠의 전화를 귀찮아하면서도 받고 있고 아픈 엄마를 살펴보기 위해 설치한 홈캠을 통해 아빠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도 하죠. 어느 날 퇴근 때마다 말을 걸던 옆집 남자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됩니다. 진아는 아침에도 그 사람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요. 집주인은 옆집 남자에 대해 물어보지만 모르겠다라는 말과 무표정한 얼굴을 보자 요즘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라는 혼잣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집에 새로운 남자가 이사를 옵니다. 영문도 모르고 싸게 나온 집에 이사온 성우는 친구들이 와서 이사를 도울 정도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그런 성우는 얼굴조차 모르는 이전 세입자를 위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모여서 제사를 지내자는 말을 합니다. 어둡고 적막한 복도 사이 따뜻한 불빛 아래 모여 제를 지내는 성운의 집을 본 진아는 외면했던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용히 죽어간 남자가 느꼈을 외로움을 생각하며 그가 말을 걸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던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어느 날부터 출근하지 않던 수진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전과 다른 자신을 마주하게 되고 진아는 무표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옆집 사람과 신입에게 느꼈던 감정들, 잊어버렸던 감정을 되찾으면서 믿게만 느껴졌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홈캠으로 보고 있다는 말과 가끔은 통화하는 것까지 하자는 말을 건넵니다. 변화를 겪은 진아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신경 써줘야 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전합니다. 여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전화해줘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소리를 뒤로 진아는 팀장에게 휴직하겠다고 말하고는 직장을 나서는 모습에서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끝으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정마저 메마른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잊고 사는 것인가? 그렇게 혼자 살 수밖에 없다는 말로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살게 된 것이 내 탓일까? 아니면 남 탓일까?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자 체념하며 살던 진아가 주변인들로 인해 변화를 겪는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비추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어느 시대보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순간에 누구보다도 단절을 경험 중인 사회는 모두가 고슴도치와 비슷합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보다도 연약한 속살을 가지고 있기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가시를 세우고선 찔러대는 수비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를 안아달라며 두 팔 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슴도치들에게 가시의 각도를 조금만 내리고 바깥을 본다면 상대방의 외로움 또한 보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극적인 전개는 없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출근과 퇴근 그리고 만남이라는 잔잔함에서 미처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이야기 같아 몰입하게 되는 스토리.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떠안고 있는 고독의 무게는 과연 얼마쯤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